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의 정석, 성공박사 정찬우입니다. 네, 저는 요즘에 독서법 강연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인덱싱 독서법이라는 그런 독서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이 강연 중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슈가 책을 사서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빌려서 읽는 게 좋은가 라는 이슈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 중에는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는 사람, 또는 서점에서 읽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구매해서 읽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해서 읽는데 그것을 되파는 사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 세 번째 분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책을 구매를 합니다. 아마도 인터넷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되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볼 겁니다. 한 장 한 장 옮길 때도 네, 혹시 손때가 탈까, 그리고 행여나 너무 세게 접어가지고 주름이 갈까 염려를 해가면서 책을 봅니다. 네, 이런 경우는 밑줄을 칠 수 있습니까? 네,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밑줄을 치면은 2,000원 받을 걸 1,000원 받기 때문이죠. 자, 책을 막 읽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조심조심 읽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더 걸립니다. 2시간 걸릴 거를 3시간에 걸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쉽게 읽으려면 우리 책 사자마자 뭐 합니까? 네, 이렇게 끝을 접습니다. 막 눌러가지고 접고 잘 펴지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만 좀 잘 펴주고 잘 읽을 수가 있고,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오면 막 밑줄을 긋고 하는 것들을 해야 좀 빨리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데, 파는 거를 염두에 두고 천천히 읽으면은 절대 빨리 읽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책을 한 권 보통 사면은 요즘 평균 15,000원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벼운 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산 책들을 1,000원, 2,000원에 되팔아서 뭘 할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렇게 책을 되파는 분들을 보면은 책을 한 10권 정도 모아가지고 가서 몇천 원씩에 되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책을 한 10권 사려면은 한 대략 15만 원 전후로 드는데, 그거를 가져다 되팔면은 아무리 잘 받아도 2, 3만 원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10몇만 원은 이미 쓰는 돈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되파느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권 그냥 덜 사시고 나머지를 험하게 쓰고 그냥 보관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집에 어차피 둘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리느니 그냥 되파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오케이, 되팔려고 중고 서점에 가는데 보통 지하철을 왕복 타게 되는데 그것만 해도 한 3,000원 나오고요. 그리고 본인의 시간을 생각하면은 추가로 1회 왕복하면 1시간은 걸리니까 그거를 우리가 최저 임금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역시 한 10,000원 정도 생각해야 되겠군요. 최소한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왔다 갔다 우리가 시간을 소모하는 양만 어느 정도입니까? 1, 2만 원은 좋게 나온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똔똔인 거죠. 그런데 이걸 팔아서 만약 3만 원을 챙겨서 뭐 인건비 빼고 10,000원 벌면 뭐 하겠습니까? 네, 실제로 본인이 그동안 읽느라고도 시간 소모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2시간이면 읽을 책을 깨끗이 읽느라고 뭐 3시간, 4시간 조심조심 해서 읽었고요. 밑줄 하나 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그동안 그렇게 읽으면서 담을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이죠. 그러면 되파는 게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볼 수 있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차라리 이걸 되파느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책을 드려라. 자유롭게 좀 험하게, 일부러 험하게 읽진 않지만 좀 열심히 쫙쫙 펴가면서 중요한데 밑줄도 원하는데 쳐가면서 읽다가 그걸 누구한테 드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를 중고 서점에서 가치를 매기듯이 한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크게 인식을 할 것이 분명하다 라고 조언을 드리죠. 네, 첫 번째 부류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분 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분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다독을 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네,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책들 분류별로 한 5권에서 10권 이렇게 쌓아놓고 빨리빨리 읽겠죠. 네, 도서관에서 무한정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빨리 읽고 필요한 것을 뭐 메모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읽고 다시 반납하고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책을 빌리고 집에 가져와서 또 조심조심 깨끗이 읽다가
또 다시 도서관에서 반납하고 옵니다. 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역시 중고책이 팔 것을 염려하고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죠. 네, 책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 책이라면은 이거를 쫙쫙 펼쳐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좋은데 귀퉁이 접어가면서 이렇게 읽을 것인데,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 어디 한 구석에다 꼭 써놓죠. 이 책의 뭐 요약이라든지 뭐 총평이라든지 이런 걸 써놓는데 이런 걸 절대 쓸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는 이 역시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사서 읽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는 얘기죠. 네, 책 한 권을 사서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책을 사는데 한 15,000원 정도가 소모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책을 전체를 훑어보는데 약 1시간 정도, 아무리 작아도 30분 정도 이상이 더 세이브가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그걸 인건비로 치면은 5,000원 이상, 10,000원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시간의 절약과 동시에 또 뭐죠? 같은 책을 읽어도 메모를 하고 적으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기억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여러분의 서재에 꽂아 놓으면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까? 네, 첫째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이 책에 있는 것을 바로바로 꺼내서 참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효과로 뭐가 있나요? 책은 장식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처분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줘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은 무조건 사서 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조건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책을 가볍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참고할 것이라면은 네, 도서관에 가서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정도 요량이었다면은 몇 권 정도, 핵심되는 몇 권 정도는 무조건 사셔서 진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책을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빌려보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돌려줄 걸, 아니 되팔 거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보는 게 좋은가? 에 대한 이슈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가볍게 생각하던 게 있습니다. 뭐죠? 네, 우리의 시간을 너무 경시했던 겁니다. 돈이 5,000원, 10,000원 절약될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시간을 1시간, 2시간 아주 가볍게 소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시간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을 읽을 때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해가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한 책 읽기도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가급적 빨리 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식을 책에서 빨리 습득하기 위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책을 조금 더 사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코멘트를 더 드릴 게 있네요. 저는 오프라인 대형 서점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주변에 영풍문고도 있고 교보문고도 있고 반디앤 루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점들인데요. 서점에 가면은 가장 최신의 잘 나가는 지식들을 담은 책들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서점을 도서관보다 좋아하는 이유는 최신의 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깊이 있는 지식을 찾으려면은 당연히 도서관에 가야 되겠죠. 도서관에도 신책이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많이 팔리는 책을 더 많이 갖다 놓은 그런 서점이 저희 취향에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점에서 처음에는 무작위로 빠르게 넘겨서 보다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은 바로 구매해서 그 자리에서 보든지 아니면 가져와서 읽는 편입니다. 자, 요즘에는 인터넷 서점도 많습니다. 인터넷 서점도 많고 옛날에는 할인도 굉장히 많이 줬죠. 최근에는 그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서 10% 이상은 할인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하는 메리트가 많았다가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함 때문에 인터넷에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자, 저는 한 가지 스스로 저만의 룰이 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대형 서점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가서 엄청난 지식들을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자리들을 아주 잘 마련해놔서 심지어 앉아서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하고 이런 공간을
그렇게 무료로 마련해 준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 서점이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을 그들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가급적이면 직접 산다 라는 그런 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도 인터넷에서 똑같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10% 할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뭐라 그러죠? 그거를 바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 네, 바로 찾기를 해도 10% 할인이 되는데요. 저는 경우에 따라 일부러 할인을 안 받고 그냥 정가에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좀 합리화를 시키죠. 내가 아주 미약하나마 우리 오프라인 서점을 살리는 데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대형 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서 책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휴식도 하시고 거기서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시고 대신에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많이 직접 사주세요 라고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가벼운 주제에서 여담까지 곁들여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